순이익 3억, 개인 사업자면 세금이 1억을 넘고 법인이면 4,4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이 숫자만 보고 법인으로 바꾸신 대표님은 1, 2년 뒤에 다시 오십니다. 세금은 분명히 줄었는데 통장에 남는 돈은 예전 그대로라고 하세요. 어떤 분은 바꾸고 나서 은행 대출이 막혔다고도 하시고요. 하지만 저 5천만 원 차이에는 애초에 빠진 게 있습니다. 절반만 계산해놓고 다 계산했다고 믿으신 거예요. 나머지 절반은 전환하고 한참 뒤에야 통장에서 드러납니다. 대표님들이 법인으로 바꾸면 세금이 반으로 준다는 말을 정말 많이 들으시는데 그 근거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방금 그 두 숫자는 어디서 나온 건가요? 먼저 순이익부터 보겠습니다. 이 순이익은 매출에서 비용을 빼고 남은 돈이에요. 정확히는 공제까지 뺀 금액에 세율이 붙습니다. 하지만 개인 사업자는 여기에 누진세율이 붙어요. 1,400만 원 이하는 6%부터 최대 10억 이상 45%까지 붙습니다. 여기에 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따로 붙어서 실효 최고 세율이 49.5%가 돼요. 하지만 법인은 훨씬 완만합니다. 2026년 기준 2억 이하는 10%, 200억 이하까지는 20%, 3천억 이하는 22%, 그 위가 25%입니다. 하지만 법인도 지방세 10%는 똑같이 별도고요. 순이익 3억을 기준으로 양쪽 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비교한 게 아까 그 숫자입니다. 6천만 원 정도 벌어지죠. 하지만 이 비교는 여기서 멈추면 딱 절반만 본 겁니다. 그럼 그 6천만 원 아낀 만큼 대표님 통장에 더 남는다고 봐도 되는 거죠? 절반만 본 거라는 말씀이 좀 걸리는데 나머지 절반은 뭐죠? 방금 그 6천만 원은 회사가 덜 낸 세금이지 대표님 손에 더 남은 돈은 아닙니다. 개인 사업자는 세금 내고 남은 돈이 곧 내 돈이기 때문에 뺏어 쓰면 끝이에요. 하지만 법인은 남은 돈이라고 하더라도 회사 돈이라서 대표 개인 계좌로 옮기려면 급여나 배당이라는 통로를 지나야 해요. 이 두 통로는 성격이 다릅니다. 급여는 회사 비용으로 빠져서 그만큼 법인 이익이 줄고 법인세도 같이 줄어요. 배당은 법인세를 다 내고 남은 돈에서 나가니까 법인세는 줄지 않고 받는 쪽에서 또 붙습니다. 이중과세라는 말이 이 배당 쪽 얘기인데요. 배당세액 공제로 일부는 조정됩니다. 대신 급여에는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이 붙습니다. 배당은 4대 보험을 떼고 주진 않지만 금액이 커진다면 다음에 건강보험료 산정에 잡힙니다. 이자와 배당을 합쳐서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하고 함께 묶여서 과세되고요. 이 부담은 전환 첫 해에는 잘 안 보이다가 1, 2년 뒤면 조금씩 드러나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여쭤보는 게 이겁니다. 번 돈을 다 쓰시냐 아니면 남기시냐. 매출 얼마 넘으면 무조건 법인으로 가라는 말을 듣고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세무사님은 지금이 바꿀 때다 하는 걸 뭘로 판단하세요? 저는 일단 세 가지를 보는데 첫 번째는 순이익이 꾸준히 2억을 넘는가. 이 숫자에는 이유가 있는데요. 개인은 2억이면 38% 구간에 들어가는데 법인은 2억까지가 통째로 10%입니다. 격차가 확실하게 벌어지기 시작하는 지점이라서 이 기준점으로 씁니다. 두 번째는 그 돈을 회사에 남길 생각이 있는가. 어차피 생활비로 거의 다 쓰실 거면 방금 말씀드린 통로 세금 때문에 효과가 없어집니다. 세 번째, 성실신고 확인 의무를 3년 더 안고 갈 여유가 있는가. 성실신고는 세무사가 장부를 항목별로 검증을 다 해서 확인서를 붙여 신고하는 절차인데 기준은 도소매업 15억, 제조, 음식, 숙박업은 7억 5천만 원, 서비스업과 부동산 임대업은 5억입니다. 이 성실신고 대상이던 개인 사업자는 법인으로 바꿔도 전환 후에 3년 동안은 성실신고를 쭉 하셔야 됩니다. 그 3년을 감당하시고도 남는 게 있을 때 움직여야 합니다. 매출이 기준을 넘겼더라도 이익률이 낮으면 전환할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법인 전환은 법무사한테 맡기면 등기 며칠이면 끝나는 일로 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전에 꼭 확인하고 가야 할 게 있을까요? 가장 큰 건 부동산입니다. 사업장 건물이나 토지를 개인 명의로 갖고 있다면 이 법인으로 옮기는 순간 세법은 판 것으로 봅니다. 개인에게는 양도소득세, 그러니까 자산을 넘기면서 남긴 차액에 매기는 세금이 나오고 법인은 취득세를 냅니다. 규모가 크면 세금만 수억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현물출자나 사업 양수도 요건을 맞춰서 2월 과세를 씁니다. 양도소득세를 지금 개인이 내지 않고 나중에 법인이 그 부동산을 팔 대로 밀어주는 제도예요. 대신 이 부동산의 감정평가가 필요한데요. 현물출자는 법원 검사인 조사까지 붙어서 3, 4달, 사업 영수도는 법원 절차가 없어서 한두 달 정도면 되고요. 이 부동산이 껴있으면 최소 6개월 전에는 시작하셔야 편합니다. 두 번째는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입니다. 청년이 창업했거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했으면 5년간 소득세를 50%에서 100%까지 깎아주는 제도인데 이 개인 사업자를 법인으로 바꾸면 남은 기간이 그대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남은 기간이 2년 정도라면 그 2년을 차라리 다 쓰고 전환하시는 게 낫습니다. 여기까지가 전환 전에 걸리는 것들이고 전환한 다음에 더 자주 터지는 게 따로 있습니다. 바꾸고 나면 큰 산은 넘었다고들 하시잖아요. 등기까지 마쳤으니 끝났다고 보시는데 1, 2년 뒤에 다시 찾아오시는 분들은 도대체 뭐가 터진 건가요? 습관입니다.
개인 사업자처럼 법인 통장에서 개인적으로 돈을 막 뺏으시는데 그 돈은 가지급금으로 잡힙니다. 회사가 대표에게 빌려준 돈으로 보는 건데요. 그러면 실제로 이자를 받진 않았어도 받은 걸로 치고 계산하는 인정이자가 붙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연 4.6%예요. 그래서 그만큼 회사 이익이 늘어나서 법인세가 올라가고요. 진짜 위험한 건 그 다음입니다. 대표가 이 돈을 갚지 못한 채로 정리되면 국세청은 그 금액을 회사가 대표에게 보너스로 준 걸로 봅니다. 상여로 처분한다고 표현하는데요. 그 순간 몇 년치가 한꺼번에 대표님 개인소득세로 나와요. 개인 사업자 때는 문제 없었던 돈이 법인세와 소득세가 따로 붙습니다. 이 돈은 배당처럼 조정해주는 것도 없고요. 또 명의 정리를 덜해서 터지는 일도 많습니다. 사업자 등록만 법인으로 바꾸고 거래처 계약서나 인허가를 개인 이름으로 두시면 다둔 줄 알았던 개인 사업자 명의로 다음해 5월 달에 종합소득세가 또 나옵니다. 법인 전환의 이득은 단순히 법인세로 끝나지만은 않습니다. 그 돈을 대표님 계좌로 옮길 때까지 붙는 세금까지 합쳐야 계산이 끝나니까요. 사업통장에서 지난 1년간 생활비로 빠져나간 금액부터 세어보세요.